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감리사 그 16기 분들이 제 1회차에 대한 시점 모의고사 문제풀이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영역이 사업관리 쪽, 법, 지침, 그 감리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6일 그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2월의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월 10일에 일정이 잡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법, 사업관리부터 해서 전체 5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찍었던 2025년도에 그 하반기에 대한 그 전체 서브노트를 추가 갱신하는 작업을 하루 정도로 다 추가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아마 모든 법지침과 출제 예상 문제는 그 별도로 서브노트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와 그 다섯 번째를 모의고사를 보고 4월 26일 날 시험 보시는 걸로 그런 일정입니다. 지금 제가 맡은 부분이 PMP 쪽에 6판, 7판, 그 다음에 에자일 프로세스인데 최근 한 달 전쯤에 PMBOK 8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한 두세 문제가 앞부분이 PMBOK 8판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문제를 좀 생소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감리 쪽은 좀 채빈출 중심으로 시험 문제 냈고, 법 지침에서도 최근에 나왔던 기술사 시험 문제를 모두 포함을 해서 같이 좀 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맡은 부분의 25개에서 최소한 20개 정도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최상단에 지금 아마 최상단에 지금 같이 지금 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MBOK 8판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다음 프로세스가 몇 개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잘 나열한 건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PMBOK 8판 한번 볼게요. 자, PMBOK 8판 기준으로 사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PMP 6판과 7판 내용도 다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성과 도메인이 기존에 1 플러스 3, 그 다음에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렇게 해서 10개의 성과 도메인이 몇 개로 바뀌었냐? 1, 2, 3, 4, 5, 6, 7, 7개로 바뀌었어요. 그죠? 7개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프로세스 그룹이 총 5개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젝트 결정에 대한 착수 프로세스 그룹, 그 다음에 PMP,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이것을 만드는 계획 프로세스 그룹, 그 다음에 실제 인도물을 만들어내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진행률과 체인지 리퀘스트, 이 부분을 다루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종료 프로세스 그룹이 있는 거죠. 그죠? 일단은 맨 처음에 하는 건 프로젝트에 대한 헌장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 헌장 승인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 이게 바로 이해관계자 식별 프로세스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당연히 착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관계자 식별이죠. 1번에 나부터 시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것만 풀어도 다 끝났네요. 그죠? 이것만 풀어도 다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프로젝트 진행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항상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범위가 나오고 일정이 나오고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번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건 범위가 먼저 나와야 된다.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WBS 작성인, 그죠? 범위 분할에 대한 구조표, 이 부분이 나와야 되고, 원래는 여기가 그 WBS 작성이었는데 요게 PMP 8판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PMP 8판에서 바뀐 이름이 범위 구조 개발 프로세스지. 그죠? 따라서 그 WBS가 이름이 바뀌었다. 범위 구조 개발로. 그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이 그죠? 똑같이 문제를 낸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일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일정 개발. 그대로네요. 그죠? 일정 개발 프로세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아니죠. 그죠? 이름이 바뀐 것보다는 성과 도메인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원가에서 뭘로 바뀌었다? 그 재무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산 결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마번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아웃소싱을 줄 거냐? 이것을 조달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조달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이 거버넌스, 기존에 여기가 통합관리였거든요. 통합관리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거버넌스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3, 1 아시아 플러스 P 플러스 S, 여기 통합관리가 생산성과 그 해당하는 투명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인 이 거버넌스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것들을 우리 IT에서는 IT 거버넌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죠? 이것이 결정이 되면 기존의 PMP 6판의 그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 예, 그거였죠. 그죠? 프로큐먼트. 우리가 말하는 아웃소싱 조달 관리가 여기 있었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내부로 개발하고 어떤 것을 외부로 개발할 거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조달 전략 수립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름이 신규로 나왔어요. 그죠? 예, 요게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계획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다? 의사소통 관리. 따라서 다음에 있는 게 실행 프로세스이죠. 자, 계획이 끝났으니까 인도물을 만들어내고 인도물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 이게 PMP 6판에 있었다가 7판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PMP 8판에 나왔어요. 그죠? 이게 바로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죠. 따라서 다시 올라오면 이게 바로 그죠? 그죠?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라번에 있는 의사소통 관리의 실행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는 혹시 다 맞췄을까요? 자, 여기를 틀렸으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 부분인데, 그죠? 자, 이 정도는 다 맞췄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아니, 그냥 이거는 PMP 6판으로 해도 답이 나오고 7판으로 해도 나오고 8판으로 해도 답이 나오는 건데 맨 처음에 하는 게 프로젝트 헌장과 이해관계자 식별인데 이거는 그냥 해도 나오는 건데 이거 틀리면 도대체 무엇을 맞추겠다는 거지? 그죠? 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죠? 자, 이 정도는 진짜 우리가 진짜 맞춰줘야죠. 그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PMP 8판이 이번에 시험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좀 잘 준비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이 부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PMBOK 8판에 성과 도메인이 7개가 있는데 7개를 모두 나열한 건 뭐냐? 통합관리가 아까 거버넌스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범위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가가 재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없고, 감시 및 통제는 성과 도메인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세스 그룹이죠. 프로세스 그룹과 성과 도메인이 헷갈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 플러스 3, 1 아시아 플러스 P 플러스 S는 성과 도메인, 퍼포먼스 도메인이라 용어를 쓰고 아까 얘기했던 이 네 번째의 프로세스 그룹은 당연히 프로세스 그룹이죠. 그래서 총 몇 개다? 가와 다와 라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 맞추셨죠? 야, 또 여기서 또 어이없는 상황으로 가네요. 그죠?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해요. 그죠? 제가 맡은 부분 20개만 맡으면 최상단 1%를 간다고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문제는 굉장히 제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성과 도메인을 다시 한번 PMP 7판 것도 암기하고 8판 것도 암기하고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PMP 8판인 기존에 있는 그 8개에서 뭘로 바뀌었다? 7개로 바뀌었다. 저의 암기법이 2팀 계기작 인측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PMP 7판도 다 암기하고 8판도 암기하고 6판도 다 암기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 암기를 하면 완벽하게 1%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PMP 8판의 마인드셋. 우리가 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기본에 대한 마인드셋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전에 프랙티스가 나오기 전에 마인드셋은 뭐가 있냐? 마인드셋은 여기에서 PMP 8판에서 몇 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그죠? 6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전체 관점에서 보자. 프로젝트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고객한테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PM은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가지 않는 책임감 있는 리더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일단은 프로젝트는 어떤 단면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시어머니처럼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임할 수 있는, 일부는 팀원들한테 맡길 수 있는 이런 트러스트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체에 대한 6개가 바로 마인드셋이죠. 그죠? 이게 마인드셋입니다. 그럼 다시 올라오면 어떤 거냐? 따라서 권한과 위임에 대한 내용, 이쪽은 애자일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변화에 대한 내용도 애자일의 4개의 가치 중에 하나고 있죠. 내가 존경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존중한다. 이거는 XP죠. 이거는 XP의 마인드셋이죠. 그죠? 따라서 책임감 리더 있었죠. 그 다음 전체 관점에 대한 홀과 홀리스틱한 이런 전체 관점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단면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가, 라, 바.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대부분 틀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따라서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들 진짜 10%가 아니라 진짜 1%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분위기가 약장사 같은데 진짜입니다. 거의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다. 자, 그러면서 쉬운 문제 냈어요. 그래서 가장 긴 경로를 뭐라 부른다? 크리티컬 패스라 부르죠. 빨간색이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여러분들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제가 이미 다 계산해 놨어요. 따라서 D 활동의 토탈 플로트는 뭐냐? 티타 플로트는 구해야죠. 그죠? 따라서 CP니까 7은 7이죠. 4는 4죠. 따라서 이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얼리 스타트. 이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얼리 피니시. 그죠? 아니죠. 맞나? LS, LF 맞죠? LS, LF. 아무리 늦어도 이 날짜에 시작해야 된다. LS죠. 그죠? LS, LF가 되는 거고, ES, EF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3 다음에 4니까. 그죠? 이 부분 맞으니까. 따라서 CP는 동일해요. 그죠? 4 빼기 4, 7 빼기 7이니까 CP는 토탈 플로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항상 토탈 플로트는 0이다. 여유기간이 없는 게 CP니까, 크리티컬 패스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 프로젝트 16일은 이 경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경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인계경로. 인계경로도 영어로 뭐라 부른다? 크리티컬 패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4하고 7이죠. 7 빼기 7은 0. 따라서 0이죠. 그죠? 0은 토탈 플로트로 구한 거죠. 따라서 B의 플로트는 뭐냐? B의 플로트. B가 다음 공정과 본인의 공정 사이의 여유기간. 따라서 5일과 8일 사이에 며칠이 있다? 6일과 7일이 있는 거죠. 이틀이 있는 거지. 0 더하기 2는 며칠이냐? 정답은 2일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심심찮게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토탈 플로트가 뭐고, 전체 여유기간이 뭐고, 앞뒤 사이에 여유가 있는 프리플로트가 뭐다.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CPM 넘어갈게요.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 빼기 4니까 0이 되는 거예요. 8 빼기 8이니까 0이 되는 거죠. 14 빼기 14니까 0이 되는 거죠. 12 빼기 8이니까 4가 되는 거고, 10 빼기 4가 되니까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안 보고 구할 수 있어야 되냐.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서 할게요. PMP 6판 냈습니다. 예측적 개발 모델. 따라서 예측적 개발 모델의 4번째에 범위관리 프로세스의 4번째 프로세스가 이 WBS 작성이거든요. 따라서 범위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1번 범위관리 계획서, 2번 요구사항 수집, 3번 범위 정의, 4번 그 WBS 작성이죠. 그죠? 따라서 4번째 프로세스가 WBS 작성이고, 여기에 도구 및 기법이 뭐냐? 따라서 범위 정의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아웃풋이 범위 기술서죠.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안 할 거야. 이것을 범위 정의서죠. 정의에 말하면 범위 정의서 같은 겁니다. 범위 정의서를 작성을 해서, 그죠? 범위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해서, 야, 우리 과업은 여기까지야. 여기는 안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범위 기술서죠. 이것을 입력물로 해서 상하 구조로 쪼개는 거죠. 따라서 ITP 사이트가 있고, 프런트가 있고, 백엔드가 있고, LMS가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걸 뭐라 부른다? 분할, 디컴포지션이나 부르고, 이런 게 도구 및 기법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할 거죠. 그걸 뭐라 부른다? 롤링 웨이브 플래닝. 따라서 구르는 파도와 같이 여러 번 미팅하는 프로세스. 이걸 뭐라 부른다? 연동 기획.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여기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거의 200%가 될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상호 배제죠. 상호 배제를 영어로 뭐라 부른다? 뮤추얼 익스클루시브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상호 배제를 넣거나 아니면 2개의 합은 이거의 합을 같아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 쪼갰으니까. 3개의 합은 여기랑 같아야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 100 룰.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4번은 입력물이지 도구 및 기법이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들어오는 걸 뭐라 부른다? 입력물. 처리하는 걸 뭐라 부른다? 도구 및 기법. 나오는 결과물을 뭐라 부른다? 아웃풋.
이 프로세스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ITTO란 용어를 쓰는 거죠. 자, 거기까지 알아야지.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분할의 키워드 세 가지 암기. 연동기획, 100% 룰, 상호배제. 상호배제를 영어로 뭐라 부른다? 뮤텍스 혹은 뮤추얼 익스클루시브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우리 같은 전문가를 뭐라 부른다? EJ. 이것은 우리는 전문가 판단 기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암기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범위 기술서는 뭐다? 입력물이다. 여기까지. 범위 기술서로 나오는 프로세스 이름을 뭐라 부른다? 세 번째 프로세스인 범위 정의 프로세스. 디파인 프로젝트에 대한 스코프 스테이먼트라는 용어를 쓴다. 자, 이 정도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프로젝트 품질 통제에서 참조하는 것으로 가장 먼 거 뭐냐? 참조하는 거 뭐다? 아까 얘기했던 입력물이죠. 따라서 프로젝트 통제는 세 번째 프로세스죠. 품질 관리 계획 수립, 품질 관리, 품질 통제 프로세스. 품질 통제 프로세스 입력물은 뭐냐? 당연히 품절이니까 품질 관리 계획서, 그 다음에 품질 지표, 그 다음에 승인된 CR, 승인된 CR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인도물을 뭐라 부른다? deliverables. 따라서 실행 프로세스에서 인도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같은 전문가가 됐다 안 됐다, 품질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검사 및 근본 원인 분석을 해서 도대체 버그가 왜 나왔을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게 문제가 됐으면 CR을 작성해야죠. 프로젝트 팀에서 CR을 작성해서 야, 이거 해결하자. 이게 바로 품질 통제 프로세스,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아닙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품질 지표, 승인된 CR, 인도물 이런 것을 검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품질 통제 프로세스니까. 따라서 근본 원인 분석은 뭐다? 역시 뭐죠? 도구 및 테크닉이죠. 그죠? 툴의 테크닉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아닌 것이니까, 먼 것인 거니까. 정답은 2번. 6번의 정답은 2번이죠. 거의 완벽한 설명입니다. 이럴 땐 과감히 비웃어줘야 됩니다. 자, 퍼트. 이 문제가 또 나왔죠. 그죠? 또 나온 거 제가 또 똑같이 냈어요. 그죠? 따라서 3분의 3개를 하면 삼각분포. 6분의 더하기 4 곱하기 m 더하기 하면, 그죠? 이것을 뭐라 부른다? 베타 분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퍼트.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리뷰 테크닉. 이것을 3점 산점 방법이라 부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분의 3개의 평균을 때려서 25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삼각분포가 되는 거고. 따라서 한쪽에 치우치니까 여기 t는 타임의 약자니까 m은 뭐의 약자다? most likely. 따라서 24 곱하기 4 이러면 96이 나오는 거죠. 이거의 평균을 때리면 분자도 6이니까 분모도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24.5가 나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거 7번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저의 모의고사에 매년 나오죠. 자, 이거 틀리면 붙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7번에 2번 답입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도 항상 냈던 문제인데 역시 작년도에 우리 감리사 문제도 그대로 나왔죠. 자, 이러닝 사이트에 강경베이 동영상을 플레이할 거니까 당신이 와서 봐. 따라서 인트라넷이 됐든 포털 사이트가 됐든 이러닝 사이트가 됐든 당신이 와서 봐. 이런 건 세 가지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어떤 거냐? 실시간이냐, 뿌리는 거냐, 네가 와서 봐, 끌어당기는 거냐. 따라서 대시보드가 됐든 인트라넷이 됐든 이러닝 사이트 와서 봐. 이것을 뭐라 부른다? 풀 커뮤니케이션, 유인식, 풀 커뮤니케이션. 8번의 정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쭉쭉 잘 맞추고 있죠? 네,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현실이죠? 예, 그죠? 자, 9번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저주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9번은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야, 이거 틀리면 작년도 기출문제 안 본 겁니다. 따라서 동기가 유발됐는데 굳이 외적인 보상을 도입하면 오히려 동기 유발이 감소된다는 주장. 이걸 우리는 인지적 평가 이론인데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저 상상도 못했죠. 그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따라서 내적인 동기가 이미 충분한데 외부적인 보상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오히려 동기가 더 약화된다는 이론. 저는 오히려 동기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놈의 생각으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저는 막 이런 얘기 할 건데 다다익선 뭐 이런 단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이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거 암기해야죠 뭐. 자, 9번의 정답은 2번으로 할게요.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10번.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리 문제입니다. 자, 3년 전 기출문제 냈습니다. 공정성 이론이라. 따라서 내가 일을 이만치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연봉이 적어? 이것 때문에 불만족이 생긴다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지. 10번의 정답은 1번. 따라서 투입과 보상에 대한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 연봉이 왜 적어? 이렇게 하면 이직과 태도가 변화가 생긴다는 이론. 이걸 뭐라 부른다? 공정성 이론입니다. 5년 전이니까 기출문제입니다. 5년 전 감리사.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맞췄나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다음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 두 번째 감리 문제입니다. 만만한 감리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만만한지 아닌지 한번 보죠. 자, 포인터 옵션, 형광펜. 좋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감리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 지금 거의 지금 밤 10시기 때문에 답만 얘기를 하면 감리법인은 대상 사업의 검사 전까지입니다. 검사 전. 종료 전이 아니라 검사 전입니다. 그래서 세부 검사별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에 적합 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검사전입니다. 검사전. 종료 단계의 검사전입니다. 검사전. 이런 문제 나오냐고? 나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 바꾸고 얍삽하게 나오는 게 감리사 문제입니다. 정답은 종료전이 아니라요. 검사전입니다. 종료는 종료 단계이고 검사는 고객이 마지막으로 삼성 SDS, LG CNS 이런 사업자의 프로젝트에 검사하기 전에 나온다는 거죠. 검사하기 전에. 최종 검사하기 전에. 검사하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종료는 비용도 지불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 전에 프로덕에 대해서 검사 전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고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죠. 따라서 감리 결과 보고서는 갑은 5년을 보관해야 된다. 이거는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 3번. 여러분,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따라서 3단계 감리 내용 반드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장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까지 암기해야 됩니다. 이래야 합격권으로 간다. 1%는 다 암기합니다. 1%는.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나오죠. 작년도도 나왔어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따라서 감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3차. 그죠? 감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쩌고저쩌고 3차. 업무정지 2개월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록 기준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업무정지 1개월.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차.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차.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가장 셉니다. 여러 문제 저한테 속았어요. 정답은 뭐다? 4번입니다. 4번. 자, 이거 틀렸으면 아직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기본이.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진짜 하위 30%입니다. 하위 30%. 빡세게 더해야 4월 25일에 붙습니다. 예. 자, 이거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자, 이것까지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암기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거삼정까지 다 암기해줘야 되고요. 이거 1차, 2차, 3차까지 다 암기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자, 정답은 4번으로 할게요. 자, 이것도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모의고사 냈어요. 그죠? 따라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는 보면, 그죠? 운영감리와 유지보수 감리가 있고요. 운영감리는 개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밖에 없어요. 유지보수 감리는 개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가 다 있어요. 지금 문제는 운영감리거든요. 운영감리 인프라거든요. 인프라에는 뭐가 없다? 장애관리가 없죠. 다시 올라갑니다. 인프라는요. 인프라의 운영 단계의 인프라는 장애관리가 없죠.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 틀리는 건 역시 또 하위 70%입니다. 하위 70%.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또 어차피 다다음 주에 유사하게 문제 또 낼 겁니다. 자, 여러분 유지보수와 운영감리. 자, 감리의 사업 유형 6단계 암리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EA 감리. 두 번째가 뭐죠? ISP 감리. 세 번째가 뭐죠? SD 감리. 네 번째가 뭐죠? 데이터베이스 감리. 다섯 번째가 뭐죠? 운영 감리. 여섯 번째가 뭐죠? 유지보수 감리. 자, 감리 유형 6개가 암기되어 있나요? 자, 그중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 윤리 가이드. 작년에 또 나온 문제예요.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파워에 따라서 감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3자한테 회사에 누설을 한 거죠. 감리 수행 중에 얻은 정보를. 자, 이거는 윤리 요소에 어떤 것을 위반했느냐. 14번에 독립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에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인지한 정보에 대해서 제3자한테 누설을 했어요. 이거는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유지죠.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유지를 제가 말을 좀 바꾼 겁니다. 다시 올라가면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최빈출입니다. 자, 1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 받습니다. 좀 이따 끝나고. 자, 정답은 3번. 15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감리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제도. 1번 간소화 방법이고요. 총 사업비. 현재 서울시청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총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야 삼성 SDS가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거죠. 그죠? 하지만 감리를 계산할 때는 또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그 다음에 사전 대상 협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리 사업은 협력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 사업은 투입 인력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외가 아닙니다. 정답은 가나다라가 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간소화 있고요.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PMO와 감리 사업은 사전 협의 비대상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 관리 금지에서 예외입니다. 따라서 인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보 시스템 감리 사업과 전자정보 사업 관리 위탁에 대한 사업. 따라서 전자정보를 위탁하는 사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PMO 사업이라 부르거든요. PMO에 대한 PM도 갑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42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총 사업비는 감리 기준이 뭐죠? 대국민 서비스고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업비가 5억이에요. 그래서 5억을 내리면 5억은 뭐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나와요.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대가 산정 시 아까 우리 카톡방에 제가 양혜숙 기술사 불렸잖아요. 그 사람이 감리회사 대표거든요. 그 사람은 감리 산정할 때는 감리에 대한 원가 산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에 대한 원가에 부가세 10%를 추가해 줘야 돼요. 이거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좀 헷갈릴 거예요. 아마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부가세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자, 지금 얘기한 거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자, 아무튼 총 사업비에 대해서 감리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빼고선 계산해야 돼요. 제가 사례까지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감리 계약을 할 때는 부가세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세를 내야 세금을 내죠. 양혜숙 기술사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16번 들어갈게요.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는 항상 나오는 기출문제예요. 부적합 평가, 부적합 판단에 적절하지 않는 거. 이거 4번이 답인데요. 이거 기출문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16번에 4번 틀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점검 제외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선행 기능의 결함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 외부 환경 변화 발주기관의 요청과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우, 요거 점검 기준, 요거 꼭 3가지 사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의 적합과 부적합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자, 17번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숫자만 바꿨어요. 지금 1펑션 포인트가 얼마냐면 605,784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1펑션 포인트의 원가입니다. 이 정도도 숫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1540 펑션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명이 들어갔을 때 몇 개월에 할 거냐? 이런 프로젝트죠.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1000부터 2000 펑션 포인트의 1인 생산성은 22입니다. 따라서 1540에서 22로 나눠줘야 돼요. 한 달에 개발할 수 있는 펑션 포인트가 22가 평균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 숫자가 얼마가 나온다? 70이 나와요. 7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몇 명이 개발하고 있다? 10명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70을 10로 나누면 7개월에 나오는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인 7개월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